이제 핌스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 P라고 하는 게 프롤로 치료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증식 치료입니다. 증식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해져 있고 헐거져 있고 약해져 있는 데를 튼튼하게 이제 두껍게 증식을 시켜가지고 튼튼하게 해준다. 네. 이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 IMS 치료라고 하는 거는 뒤에 이제 근육 안에 자극을 통해가지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어깨는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네. 필연적으로 굳어지는 증상, 오십견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부위를 풀어주는 치료를 합니다. 어깨에 이제 손상이 된 부위를 부분 마취 수면 유도한 다음에 작은 용액을 저렇게 투여를 하죠. 그러면 그 부위가 이제 튼튼해지고 석회가 있는 것도 붉은 바늘로 한꺼번에 깨부술 수가 있습니다. 관절 안이 쪼그라드는 유착성 관절낭염, 관절 안에다가 약을 넣어서 거기를 강제로 팽창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공간이 느슨해지면서 어깨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제 어깨가 근육이 긴장이 되고 굳어진 부위를 영상 유도 장치를 보면서 근육이 뭉친 부위가 한 5군데에서 7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 부위를 하나씩 일일이 찾아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안 올라갔던 그러한 팔이 시술하고 나면 바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요? 한번 팔 한번 올려보세요. 어디까지 되세요? 했더니 바로 오른쪽 사진처럼 팔이 그러네요. 요만큼밖에 안 올라갔던 게 이제 쭉 올라가도 하나도 안 아프고 거의 3배 가까이 될 수 있어요. 그쵸. 이제. 와. 환자분이 무엇보다 좋아했던 거는 이제 잠을 푹 잔대요. 그다음 밤에 아파서 깼는데 아픈 쪽으로 옛날엔 눕지도 못했는데 이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다가 내가 이쪽으로 누워서도 잘 수 있네? 이렇게 이제 될 정도로 좋아지셨던 그런 이제 핌스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회전근개 손상이 참 이렇게 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례들도 보니까요. 그런데 이 회전근개 손상의 발생 원인과 또 핌스 치료로 이 회전근개 손상을 전부 다 치료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네. 수술을 하는 것 중에 어깨 힘줄이 끊어졌으니까 꼬매야 됩니다. 이 얘기도 듣고요. 또 하나는 뼈가 자라나가지고 힘줄을 갉아먹으니까 자라난 뼈를 좀 갈아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듣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 네. 대신 또 그런 수술을 하면은 한 달 정도는 쉬셔야 돼요. 보호대를 한 달 정도, 길게는 한 네. 2-3달 해야 돼요. 보호대 하는 동안은 내가 팔을 못 쓰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못 해요. 일도 쉬셔야 돼요. 좋아하는 운동도 쉬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고민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내가 뭐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거나 어디서 작업을 해야 돼서 손을 계속 써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깨 수술하게 되면은 그 일을 못 하세요. 일을 못 하면은 직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또 병원에 이제 저한테까지도 좀 오시고 또 여러 병원을 다녀보시는데 또 그 중에 그렇게 수술까지 하라고 했는데 의외로 제가 봐서는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수술은 말씀드린 것처럼 힘줄이 끊어졌을 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찢어진 경우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에서는 어떤 치료를 해도 원래 자리로 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 중에 가장 오른쪽 사진처럼 뼈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힘줄이 이렇게 있는데 힘줄이 똑 떨어져 나간 경우라고 하면은 이때는 아무 고민하지 말고 수술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찢어지려면 찢어지기 전에 해지고 약해지는 과정이 당연히 있겠죠. 오히려 그때가 제가 말씀드린 더 아프거든요, 어깨는. 이때는 약해진 힘줄을 튼튼하게 해주고 네. 굳어가지고 어깨가 움직이지가 않으면서 힘든 오십견 증상이 동반됐을 때 그런 회전근개 파열의 종류가 왼쪽에 하나, 둘, 3개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네.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지거나 찢어진 경우라고 하면은 그때는 서둘러서 수술할 필요도 없고 아예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 부분층 파열에 염증이 있고 유착 때문에 어깨가 굳어져서 안 움직이고 아프고 밤에도 아프고 이때는 비수술 치료. 네. 힘줄이 똑 떨어졌으면은 웬만하면 수술, 가능하면은 빨리 당장 할 필요는 꼭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깨 질환에 대한 시청자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깨 회전이 안 되며 만세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증 때문에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어떤 네. 치료가 필요할까요?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안 좋은 운동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수영입니다. 특히 저병.
그렇죠. 야, 저병. 생각만 들어 어깨가 아픈데요? 네. 저병, 자유형, 이제 팔을 위로 올리는 자세가 그런 스포츠가 어깨 건강에는 되게 안 좋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병을 치료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아프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을 쓰려고도 하기 위해서 치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게 얼마 안 된 거라고 하면은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치료 원칙 중에 첫 번째 휴식. 네. 쉬어줘야 됩니다. 네. 어깨가 아프신 분들 쉬라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한 번씩 확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깨가 아픈데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그냥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때 아팠는데 하면서 한 번씩 해보세요. 아우, 아직도 또 아프네? 하면서 그렇게 확인들을 꼭 하시거든요. 네. 다 그래요. 다. 대부분의 거의 90% 환자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한 번씩 괜찮나 안 괜찮나 한번 확인. 우리 이런데 상처 같은 거 아물 때 나는 한 번씩 눌러보잖아요. 그렇죠. 아프면은 아직 덜 나았구나 이렇게 이제 하듯이. 맞아요. 근데 어깨는 이렇게 한번 움직여서 아야 해버리면은 그때 염증이 다시 확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병이 치료가 싹 되다가 다시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아예 아픈 자세를 아예 하지 말고 아예 잊고 지내라고 해요. 얼마간? 한 2주 정도. 2주 정도를 팔을 이렇게 툭 내려놓고 아예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각각 단계별로 좀 봐야 되고 맨 첫 번째 휴식 제일 중요하고요. 네. 계속 아프면 검사해서 네. 힘줄 찢어졌는지 보고요. 네. 안 찢어졌으면은 우리가 수술 안 해도 되고요. 네. 수술 안 해도 되는데 굳어졌으면은 핀스 치료해야 될 수 있고요. 안 굳어져 있으면은 기본적인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도수 치료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 맞춰서 네. 치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또 다른 어깨 관절 질환에 대한 다음 시청자 질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어깨 통증이 2년 전부터 있습니다. 현재 생활에 많은 불편함은 없어서 좋아지겠지 하면서 지내오고 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장님, 지금 이분은 어깨가 어떤 상태일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만성으로 진행된 경우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나마 그전에는 많이 아프지는 않으셨으니까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참고 지내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치료하고 지내거나 본인이 아픈 각도를 알아요, 환자분들이. 맞아요. 어떻게 하면은 아프고 어떻게 하면 아프니까 그걸 안 하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다 보면은 어깨가 좀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이제 경직이라는 게 오면서 네. 어깨가 더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뭔가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유착이라고 하는 어깨가 굳어지는 게 시작이 되는 건 아닌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각도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우리가 그 아픈 쪽 어깨가 오른쪽이다라고 치면은 반대편 어깨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합니다. 네. 여기 뼈 나온 데를 이렇게 만져주고, 자, 고개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반대 손을 돌려서 반대로 어깨를 만져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게 잘 되면은 어깨가 크게 굳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는 어떻게 좀 하는데 요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잘. 이렇게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고개를 핀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들어서 올리라고 그러면 이게 잘 되는지를 한번 이제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데, 네. 만약에 아프면서 잘 안 움직인다. 네. 그러면 이제 경직까지 오면서 오십견으로 좀 진행이 됐다는 뜻이고,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어깨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고, 다행히 움직임이 괜찮다, 경직은 없다 그러면 어깨 안에 뭔가 염증 반응, 자극 때문에 아픈 거니까 통증이 있을 때는 좀 쉬어주고 간단한 치료, 먹는 약이라든지 물리치료 이런 거 먼저 해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이분도 이제 50대시죠. 5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제 팔이 뒤로 돌아가는 게 잘 안 되셔요. 심각하신데요, 저분? 네. 이제 환자분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속옷 같은 거 한다든지 뒤에 지퍼 같은 거 이렇게 불가능한데요, 저 정도면? 네, 이게 안 올라간다. 이렇게 한 손으로 할 수도 없고 내가 어깨가 아프고 굳어져서 하면은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럼요. 반대편 팔을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반대편 팔까지 또 아파지는 경우들도 그렇죠. 생기세요. 많이 쓰니까. 맞아요. 이쪽 팔만 계속 쓰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뒤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네요. 네. 지금 어떤 원인 때문에 저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를 MRI를 찍어봤더니 저거는 이제 회전근개 손상이 아니라 관절막이 이제 쪼그라드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있고 고기를 감싸고 있는 관절막이 있는데 이 막이 두꺼워지면서 쪼그라들면은 마치 우리가 품이 작은 옷을 입은 것처럼 어깨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죠. 너무 깝깝한 거죠, 이게 팔이. 예. 그럼 이제 어깨가 안 움직이게 되고 강제로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옷감이 찢어지겠죠. 예. 어깨가 쪼그라들었는데 강제로 움직이려니까 거기가 찢어지려고 해서 아프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아프죠. 회전근개가 문제가 아닌데 이것도 또한 핌스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우는 우리가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어깨가 얼어가지고 안 움직인다, 안 돌아간다. 그래서 동결견 이렇게 부르는데 검사에서 MRI 검사에서 힘줄은 멀쩡해요. 끊어지거나 한 거 없이 힘줄 색깔 다 괜찮고 멀쩡한데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쪼그라든 경우입니다. 그거를 유착성 관절낭염, 동결견 이렇게 부르고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고 밤에도 아프니까 오십견 증상이 있다. 오십견이라고 이제 다 같이 그냥 부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핌스 치료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해서 관절 안에 좁아진 데를 넓혀줍니다. 이렇게 넓혀줍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하셨네요. 그렇죠. 2주 만에 이제 오셨더니 팔이 이제 혼자서 속옷 할 수 있게 이제 좋아졌고요. 뒤에 관절낭이 오른쪽 MRI 사진처럼 까맣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쪼그라졌던 부위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부위가 하얗게 공간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품이 작았던 옷을 넉넉한 옷, 스몰 S 사이즈를 X라지로 만들어주면 이제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숨쉬기도 편안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좋아지셨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통해서 핌스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깨가 아프면서 굳어지고 밤에도 아픈 부위를 찾아서 자극 용액을 투여하고 약해졌던 힘줄을 튼튼하게 석회가 있는 것도 굵은 바늘로 같이 이제 빠개낼 수가 있습니다. 석회가 녹아서 없어지겠죠. 관절 안을 꽉 조여가지고 어깨가 움직임에 제한이 생겼던 부위를 약을 넣어서 그 부위를 팽창시켜서 풀어주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폼이 작았던 옷을 폼이 넓은 옷으로 바꿔주면서 어깨 움직임을 회복할 수가 있겠고요. 어깨가 굳어지면서 근육이 긴장된 부위에 한 5군데에서 7군데 이상 되는 부위를 플런저라고 하는 굵은 바늘이 있어요. 하나씩 그 부위를 찾아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 긴장이 풀리니까 그전에는 안 움직였던 게 위로 쭉 올라가면서 귀에까지 팔이 잘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어깨 움직임이 좋아지고 약해졌던 힘줄이 튼튼해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핌스 치료라고 그러고 이런 핌스 치료를 통해 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그동안 고생했던 게 불과 2주 만에 많이 회복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어깨 비수술 핌스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핌스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원장님만의 이 핌스 치료 특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깨 하는 비수술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신 마취하거나 절개하거나 뭐 째거나 뭐를 뼈에다 뭘 박거나 뭐를 넣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며칠씩 입원하고 보조기를 몇 달씩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수술하지 않고 하는 어깨 비수술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일상적으로 회복이 되게 빠르세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술하게 되면은 하다못해 병원에 뭐 2박 3일, 3박 4일이라도 입원을 해야 되고 아니면 실밥 뽑으려면 2주 동안 입원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재활치료 계속 다니면서 또 몇 개월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치료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원래 본인이 하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깨 통증은 아프기도 하지만 굳어지는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초음파를 보면서 손상이 있는 약해진 힘줄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부위에 자극 용액을 투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가 있고 환자분들이 수술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너무 두려워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수면 유도. 우리가 위내시경 같은 거 하면은 한숨 자고 나면 끝나잖아요. 한숨 자고 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부분 마취. 치료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팔만 부분적으로 전신 마취 안 하고 팔만 부분 마취 해서 하고 뭐 경과가 빠르시거나 아침에 일찍 치료하시면은 그날 저녁에도 귀가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아니면 하루 정도 병원에서 이제 요 부분 마취 풀리는 동안 네. 하루 정도만 병원에서 안정 취했다가 귀가하시면 다음날부터 본인이 다음날에 나 어디 가서 뭐 사인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뭐 또 해야 되는데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핌스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보다 너무나도 간편하게 치료가 가능한데 이런 핌스 치료에도 부작용이나 혹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그 치료할 때 부작용이 없는 치료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 주사 약을 우리 몸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바늘로 찌르잖아요. 네. 그러면 주사의 목적은 바늘을 넣어서 우리 몸에 약물을 넣는 건데 네. 내가 따끔하잖아요. 네. 이것도 부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하고 나서 어깨가 좀 뻐근하게 아픈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복하는 게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 금방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며칠 동안 조금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이제 우리가 치료 부위를 잘 소독을 하고 치료를 하지만 그 부위에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염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뭐 0. 몇 %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흔히들 얘기하는 수술이 갖고 있는 뭐 전신 마취를 해서 절개를 해서 하는 그런 부작용에 비할 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자잘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작용들도 줄이려고 병원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큰 부작용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원장님, 이제는 석회화 건염에 대해서 좀 시청자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어깨 통증으로 MRI를 찍었는데 회전근개 파열과 석회화 건염이 있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요. 겁이 나고 걱정도 되네요. 혹시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원장님, 이분도 수술을 하지 않고 가능한 치료가 있을까요? 이제 문의하신 분이 만약에 어깨 검사를 했는데 회전근개가 다행히 부분 손상이고 석회가 있어서 아픈 거다. 그런 경우에 옛날에는 다 수술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시경을 넣어서 석회를 다 긁어내고 석회가 긁어내고 나온 빈 자리는 이제 실로 꼬매가지고 그 부위를 이렇게 이제 아물게 하는 치료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네, 지금은 이제 힘줄이 있는 부위에 석회가 있는 부위를 찾아서 그것만 초음파로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해졌던 힘줄은 재생 치료를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 손상의 석회성 건염이다라고 하면 비수술 치료 가능합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도 수술을 권유받으셨다고 하면은 그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이런 핌스 치료를 많이 안 하시거나 아니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수술만 하시는 선생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른 비수술 치료 하시는 선생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검사를 해봤더니 힘줄이 다 뜯어졌다. 그때는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하게는 안 하셔도 되지만 시간 내셔가지고 가능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한 번쯤 이분 같은 경우는 어깨 상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치료 계획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석회화 건염, 사실 말만으로도 너무 무섭습니다. 이 석회화라는 것 자체가 네. 너무나도 무서워요. 네. 그만큼 고통이 굉장히 극심하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석회화 건염 같은 경우에도 예후가 좋았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번은 이제 나이는 63세 환자분이고 어깨가 이제 너무 아프죠. 갑작스럽게 아픕니다. 갑자기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이러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만 찍어도 저렇게 석회가 아래쪽 그림처럼 하얗게 저 정도 크기면 제 새끼손가락보다 좀 더 큰 크기 정도예요. 굉장히 이만합니다. 굉장히 크죠. 자, 아버님 한번 팔 한번 올려보세요 했더니 팔이 요만큼밖에 못 올라가요. 못 올리시네요, 아예. 근데 이분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팔을 올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프니까 여기 보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리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 정도로 이제 본인은 사진 이제 찍으려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셨는데. 숙이고 계세요. 아파서 이제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프죠. 근데 이것 또한 핌스 치료로. 그렇죠. 말끔하게. 네. 핌스 치료를 해서 그 석회를 저렇게 컸던 석회가 오른쪽 보면 석회가 다 없어졌죠. 약간 찌끄러기 조금 남은 거인데 저거는 이제 없어서 흡수가 됩니다. 저렇게 석회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밤에 꼼짝 못하게 아프고 팔 누가 지나가다가 뭐해? 하면서 이렇게 팔 한번 툭 치면 아주 그냥 자지러지는 거예요. 거의 누가 혹시 나 건들진 않을까 이렇게 예의 주셔 그러면서 걸어 다니시거든요. 누구랑 부딪히면 난리 나니까. 그랬던 게 이제 2주 만에 팔이 쭉 올라가도 하나도 안 아프고 어깨 통증 사라지고 잘 움직이고 이분은 핌스 치료 한 번 하고 보통 이제 핌스 치료를 하고 나면은 제가 말씀드린 한 80% 정도 좋아져서 오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한 20% 남은 거를 이후에
간단한 이제 프롤로 주사라든지 네.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를 이제 좀 몇 번 병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석회 치료를 잘하고 나아져지면은 2주 오셨다가 그 다음은 이제 병원에 다시는 안 오십니다. 왜냐면은 다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료 효과도 좋고 병원 여러 번 안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제 석회성 건염으로 혹시라도 이제 석회가 너무 크니까 이건 치료가 안 된다. 충격파로도 안 깨진다. 수술밖에 답이 없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핌스 치료 꼭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바로 수술로 넘어가기보다는 핌스 치료 꼭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네.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 꼭 크기가 크다. 그러니까 난 수술해야 돼.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잘 확인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뭐 이 정도면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아요. 핌스 치료를 하자마자. 야,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시청자 질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깨 통증을 겪고 있는데요. 통증 발생 시 아픈 어깨는 어디까지 움직여도 괜찮을까요? 환자분들은 이제 빨리 낫고 싶으니까 그러니까요. 어깨에 좋은 운동 같은 거 하고.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좋나요? 좀 움직이는 게 좋나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일단 어깨가 아프면은 처음에는 좀 쉬어줘야 됩니다. 네, 쉬기, 네. 휴식. 어떻게 쉬냐? 안 아픈 자세에서. 그럼 보통 안 아픈 자세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손을 이렇게 이제 네. 모아서 얼굴에 딱 갖다 대고 여기서 이렇게 네모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모 그리기. 이거 어려서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습니다. 그죠? 아시나요? 텔레비전에. 그래서 이렇게 요만큼 네모를 그립니다. 요 안에서 손을 사용하는 거는 어깨에 자극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자세, 벗어나는 자세.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위로 올라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는 자세는 어깨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플 때는 팔을 이렇게 툭 떨어뜨려 놓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어깨에 자극이 되는 부위가 벌어지게 되면서 거기서 맞닿으면서 자극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최소 2주 정도 이상은 좀 어깨를 쉬어주는 게 네.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프다. 네. 그러면 병원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치료를 받기 전에는 어깨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깨 질환 예방법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거나 내가 팔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어깨를 따뜻하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밍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관절량을 늘려놓은 다음에 그다음 어깨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썼는데 이상하게 어깨가 아프다면 그 자세가 아니면 그런 운동이 본인한테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세라든지 운동을 안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때는 어깨에 혹시라도 오랜 기간 누적됐던 피로 때문에 어깨가 손상을 입어서 아픈 건 아닌지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주현의 어깨 관절 이야기에서는요, 우리 원장님을 모시고 어깨 통증의 원인과 또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아, 정말 오늘 제가요, 원장님을 통해서 핌스 치료 또 배우게 됐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도 좋은 예후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네. 보는 제가 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아, 네. 네, 원장님 다시 보였습니다. 네, 이런 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